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나이 들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며, 또는 계단을 오르며, 혹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문득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이 듦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젊음이 떠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한탄하며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들려주는 노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키케로는 기원전 106년에 태어나 기원전 43년의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가장 뛰어난 웅변가이자 철학자였으며 정치가로서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2년 전 62세가 되던 해에 쓴 책이 바로 노년에 관하여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늙음을 위로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키케로는 이 책을 대화체로 구성했습니다. 주인공은 84세의 대다 카토입니다. 카토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 정치가였습니다. 그 앞에 두 명의 젊은이 스키피오와 라일리우스가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어르신, 저희는 당신이 노년을 이토록 평온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늙음을 짐으로 여기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담담하게, 아니 오히려 즐겁게 노년을 보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카토의 답변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카토는, 그리고 키케로는 노년에 대한 가장 흔한 불평들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늙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대략 네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 노년은 우리를 활동적인 일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둘째, 노년은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든다. 셋째, 노년은 우리에게서 거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간다. 넷째, 노년은 죽음에서 멀지 않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허전함,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몸에 대한 좌절감, 젊었을 때 누렸던 즐거움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현실, 그리고 죽음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카토는, 그리고 키케로는 이 네 가지 불평들을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위로의 말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삶의 경험에 기반하여 반박합니다. 첫 번째 불평, 노년이 우리를 활동적인 일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 카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입니까? 젊은이들의 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노인들에게는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키케로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잃는 것은 육체적 힘이지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능력이 꽃을 피웁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력, 지혜, 조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카토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은 젊은이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원로원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노인들의 몫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원로원, 그 이름 자체가 노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경험과 지혜를 갖춘 노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키케로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노년에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테네의 정치가 솔로는 80세까지 활동했으며 실제로 그는 매일 무언가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입법자 리쿠르구스도 노년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들었기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열정과 에너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경험과 지혜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50년, 60년, 70년의 세월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축적해온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성공도 경험했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압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만이 가진 자산입니다. 가토는 말합니다. 위대한 일들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민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려 깊음으로, 권위로, 판단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년은 이런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게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또는 후배에게 조언을 해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이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빨리 달릴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이 우리를 활동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활동은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을 사용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모두가 활동입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육체적 일에서 해방되어 더 고차원적인 정신적 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가토는 자신의 예를 듭니다. 그는 8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농사를 감독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젊은이들을 가르칩니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노년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증명해야 할 것을 모두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은퇴했고 사회에서 내 역할이 없습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뀐 것입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은 사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회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화권에서 노인들은 지혜의 보고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노인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또는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불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이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집니다. 지력도 떨어지고 청력도 감퇴하고 힘도 빠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카토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노년의 청년의 힘을 요구하는 것은 청년에게 노년의 지혜를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까? 인생의 각 단계에는 그 단계에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약함, 젊은이의 열정, 장년의 성숙함, 그리고 노년의 침착함.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키케로는 여기서 매우 실용적인 조언을 합니다. 노년의 육체적 약함을 한탄하기보다는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을 돌보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
노년에도 상당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토는 자신의 예를 듭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절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식하지 않았고 과음하지 않았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8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고 활동적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키케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약함은 나이 자체보다는 젊었을 때의 방종한 생활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몸을 혹사하고 술에 탐닉하고 절제 없이 살았다면 그 대가를 노년에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부터 몸을 아끼고 절제하며 살았다면 노년에도 비교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키케로도 인정합니다. 아무리 절제하며 살아도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노년에는 그만큼의 힘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젊었을 때의 힘, 젊었을 때의 활력, 젊었을 때의 외모.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60세의 사람이 20세의 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60세의 사람은 60세의 일을 하면 됩니다. 카토는 유명한 비유를 듭니다. 운동선수들은 은퇴하면 더 이상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삶을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경기에서도 젊음의 경기가 끝나면 노년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경기는 힘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또한 흥미로운 관찰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약함을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크게 불평하고 조금만 아파도 세상 끝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카토는 말합니다. 나는 84세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나이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창을 던질 수 없고 빠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같은 육체적 조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키케로는 또한 흥미로운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노년의 약함을 한탄할 때 우리는 종종 불가능한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이고 각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의 특권을 누리고 늙었을 때는 노년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카토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나는 더 이상 젊은이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밤을 새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나는 친구들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사색을 즐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우리의 욕구도 변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원했던 것과 늙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의 육체적 약함이 실은 축복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설명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육체적 욕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등등. 이런 욕구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욕구들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카토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나를 지배했던 열정들이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년을 상실의 시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그것을 해방의 시기로 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욕망들로부터의 해방,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의 해방,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쫓겨 살았습니까?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압박,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대부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룰 것을 이루었고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물론 키케로는 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용적인 조언을 합니다. 적당히 운동하고 절제 있게 먹고 충분히 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말합니다. 건강에 집착하지 말라고.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카토는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돌봅니다. 하지만 나는 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에 집착합니다. 온갖 영양제를 먹고, 온갖 운동을 하고, 온갖 건강 정보를 찾아다닙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불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은 우리에게서 거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키케로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주로 육체적 쾌락, 특히 식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노인이 되면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술도 즐길 수 없고 그 외의 육체적 쾌락도 누릴 수 없다. 그렇다면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카토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육체적 쾌락, 특히 과도한 식욕과 성욕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주범입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망 때문에 파멸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건강이 폭식과 폭음으로 망가졌습니까? 카토는 말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향연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두통에 시달리고 후회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즐거움입니까?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노예 상태입니다. 키케로는 여기서 중요한 구별을 합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일시적인 쾌락의 구별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은 순간적이고 곧 사라지며 종종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지속적이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카토는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좋은 대화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 자연을 감상하는 즐거움, 일을 완성하는 즐거움, 다른 사람을 돕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카토는 특히 농사의 즐거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씨앗을 뿌리고 작물이 자라는 것을 보고 수확하는 것의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고 생명의 순환을 목격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키케로는 또한 지적 활동의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카토는 말합니다. 나는 84세에도 여전히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젊었을 때의 어떤 쾌락보다도 깊고 지속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즐거움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흥미진진한 경험, 자극적인 활동.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즐거움이 실은 우리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가토는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배우는 무대에서 오랫동안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객들이 만족할 만큼 연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잘 살면 됩니다. 이것은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외부의 쾌락을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의 즐거움 중 하나로 회상을 듭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다음 주를 계획하고 내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가토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봅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내 삶의 일부였고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상하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물론 키케로는 모든 회상이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후회스러운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후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젊은이들과의 교류를 듭니다. 가토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는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로부터 배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입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의 지혜를 얻고 노인은 젊은이들의 활력을 얻습니다. 가토는 말합니다. 나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늙었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나를 젊게 만듭니다. 동시에 나는 그들에게 내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대 간의 연결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젊은이들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노인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노인들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의 즐거움 중 하나로 자유를 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대, 경쟁, 명예요.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노년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가토는 또한 단순함의 즐거움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이제 화려한 연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식사와 좋은 대화면 충분합니다. 나는 화려한 옷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옷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많은 재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현대의 소비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말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가토는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불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은 죽음에서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카토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이 가깝다는 것이 왜 노년의 결점이 됩니까? 젊은이들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노인은 적어도 오래 살았다는 위안이라도 있습니다.
키케로는 여기서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시작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가토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죽음 후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둘째,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 또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잠들 것이고 고통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가토는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키케로는 여기서 자연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과일은 익으면 떨어집니다. 억지로 따면 상하지만 저절로 떨어지면 완벽합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의 죽음은 폭력적이지만 노인의 죽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노인은 잘 익은 과일처럼 저절로 떨어집니다. 가토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삶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 좋아서 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가토는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이겠습니까? 당신은 영원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영원히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원히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합니까? 키케로는 삶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토는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연극을 보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것은 지루할 것입니다. 연극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키케로는 또한 죽음에 대한 준비가 곧 삶에 대한 준비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가토는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키케로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좋은 삶을 사는 것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 살았다면 우리는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토는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돌아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으며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일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의 영혼불멸설을 소개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가토는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순수한 정신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키케로는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확실성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있든 없든 우리는 잘 살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토는 또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나눕니다. 그는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토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었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여기서 슬픔과 절망의 차이를 구별합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절망은 다릅니다. 절망은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퍼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카토는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유산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가 남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우리가 평온하고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큰 가르침을 남기는 것입니다. 카토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죽음조차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키케로는 또한 죽음에 대한 명상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더 관대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카토는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작은 일에 화내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덕과 지혜와 사랑에 집중합니다. 이제 키케로가 제시하는 노년의 긍정적 측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노년을 단순히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노년은 지혜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압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노년은 자유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년은 평화의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를 괴롭혔던 열정과 욕망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넷째, 노년은 성찰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발견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년은 전수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이 될 수 있고, 멘토가 될 수 있으며,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노년은 단순함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 진실한 것, 본질적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일곱째, 노년은 감사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카토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말합니다. 노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정점입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들을 제공합니다. 첫째,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라. 노년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절제 있게 살고 지혜를 추구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십시오. 둘째, 계속 활동하라. 완전히 은퇴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몸을 움직이고 정신을 사용하십시오. 활동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라. 나이는 배움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넷째, 젊은이들과 교류하라. 세대 간의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젊은이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은 상호 이익이 됩니다. 다섯째,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리듬을 가르쳐 줍니다. 자연은 우리를 치유하고 평화를 줍니다. 여섯째, 좋은 친구들을 유지하라. 우정은 노년의 가장 큰 위안입니다. 좋은 대화, 서로에 대한 관심, 함께하는 시간. 이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일곱째, 의미 있는 일을 하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의미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십시오.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매일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홉째, 두려움을 놓아주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열째, 현재를 살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로마 사회가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노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노인을 돌봅니다. 카토는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는 자신의 미래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젊은이가 내일의 노인입니다.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을 숭배하고 노년을 경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노인들은 우리의 과거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단순히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인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증인이고 지혜의 저장소이며 도덕의 수호자입니다. 카토는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좋은 것을 지킵니다. 젊은이들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사회는 젊은이와 노인의 균형으로 번영합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의 덕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노년에 특히 중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제입니다. 노년에는 과도함이 특히 해롭습니다. 우리는 절제 있게 먹고 마시고 활동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내입니다. 노년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셋째는 관대함입니다. 노년에는 베풀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넷째는 용기입니다. 노년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상실을 견디는 용기, 죽음을 맞이하는 용기. 다섯째는 지혜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덕목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카토는 이 덕목들을 자신의 삶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절제 있게 살고, 인내하며, 관대하고, 용감하며,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젊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노년에도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카토는 말합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습니다. 화려하지만 짧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잘 익은 과일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맛이 있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경험에서 나오는 평온함, 지혜에서 나오는 존엄함, 삶을 살아본 자의 깊이입니다. 이것은 화장으로 만들 수 없고 운동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시간과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과 계절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인생은 사계절과 같습니다. 봄은 어린 시절, 여름은 청년기, 가을은 장년기, 겨울은 노년기입니다.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의 신선함, 여름의 풍성함, 가을의 수확, 겨울의 평온함. 우리는 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계절이 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각 단계도 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카토는 또한 노년의 권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존경은 나이와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원로원에서 가장 연장자입니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조언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의 경험과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년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위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존경에서 나옵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철학적 성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예로 듭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무지입니다. 카토는 소크라테스의 태도를 본받습니다. 그는 죽음을 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쩌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키케로는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입니다. 덕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이 악덕 속에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카토는 말합니다. 나는 84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84년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84년을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용감하게 살았습니까?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키케로는 또한 불멸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불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영혼이 불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행적은 불멸일 수 있습니다. 카토는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이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목적은 아닙니다. 나의 목적은 잘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 살았다면 내 이름이 남든 남지 않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겸손과 자신감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신경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잘 사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또한 노년의 기쁨 중 하나로 후대를 위해 무언가를 심는 것을 듭니다. 카토는 나무를 심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볼 수 없을 텐데 왜 심습니까? 카토는 답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심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은유입니다. 노년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삽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고 지혜를 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키케로는 이 책을 카토의 아름다운 말로 끝맺습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이제 평온합니다. 죽음이 오면 나는 그것을 친구처럼 맞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키케로가 들려주는 노년에 대한 철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세월이 여러분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귀한 자산입니다. 셋째, 계속 활동하십시오. 완전히 멈추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넷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는 배움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유지하고 성장하십시오. 다섯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이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섯째, 젊은 세대와 연결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고 그들의 열정을 느끼십시오. 이것은 상호 이익이 됩니다. 일곱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복잡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고 진실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덟째,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삶,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홉째, 현재를 사십시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십시오. 열째,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내면의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키케로는 우리에게 노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노년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정점입니다. 물론 노년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약해지고 친구들을 잃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진다면 이것들조차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이 책을 쓴 것은 약 2000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더욱 필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숭배하고 노년을 경시합니다. 우리는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젊음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노년에는 노년만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노년에는 노년만의 지혜가 있다고. 노년에는 노년만의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험과 지혜입니다. 키케로는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는 희망. 노년도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희망. 가토는 84세의 나이에도 활기차고 평온하며 행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고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만의 성공이 있고 여러분만의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만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혜를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키케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입니다. 우리가 노년을 비극으로 보느냐, 아니면 기회로 보느냐. 우리가 상실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느냐.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며 살 수도 있고,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할 수도 있고, 현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삶을 충만히 살 수도 있습니다. 가토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며, 현재를 살며, 충만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84세의 나이에도 행복했고, 존경받았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히케로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노년을 잘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활동적으로 지내고, 배움을 계속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의미를 추구하고, 감사하고, 평화를 찾으라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가토는 이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84세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히케로는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가토는 자신의 나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나는 84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84년이 그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해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백발 하나하나에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키케로는 또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쩌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가토는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죽음을 친구처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잘 살아서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후회 없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키케로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노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희망. 노년도 의미 있을 수 있다는 희망. 노년도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카토가 보여준 현실입니다. 그는 84세에 행복했습니다. 그는 84세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84세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50세든, 60세든, 70세든, 80세든,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히케로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 노년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로 보는 시각. 노년을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보는 시각.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은 아직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이 경험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나이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키케로와 카토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이 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을 여러분만의 걸작으로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미 있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십시오.